안녕하세요. 모터링 박기동입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니다. 한 발 늦었다. 자, 오늘 폴스타 4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시승 행사에 참여를 못해서 한 발 늦게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폴스타 4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와, 이거 폴스타 4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잠깐 타고 오는 동안에 할 얘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일단 이름. 자, 이름이 요거 폴스타 4잖아요. 맨 처음 출시된 게 2고 그 다음에 3가 나왔고 그 다음에 4가 나왔으니까 차례대로 이름이 2, 3, 4, 5 이렇게 나가나 보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2는 좀 작았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폴스타 3가 이거 대형 SUV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숫자를 붙이면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좀 커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큰 차가 나오면 아예 그냥 7이나 8, 9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2, 3, 4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야 3이 큰 거야 4가 큰 거야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폴스타는 기존의 개념들을 파괴하겠다. 뭐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이즈에 따라서 숫자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퍼포먼스 SUV 쿠페 이렇게 해서 약간 D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폴스타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번에 국내에 출시가 먼저 된 게 싱글 모터가 먼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싱글 모터도 있고 듀얼 모터도 있는데 싱글 모터가 먼저 출시가 됐는데 이미 가격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터하고 듀얼 모터 가격 차이가 500만 원이에요. 자, 500만 원인데 이게 제로백이 퍼포먼스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나도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도 싱글 모터하고 듀얼 모터가 가격대가 한 300만 원 정도 전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웬만하면 듀얼 모터를 사십시오. 근데 이게 제로백이나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이 차는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갭이 나도 너무 많이 나.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그 100kWh에 200kW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폴스타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200kW가 싱글 모터예요. 근데 듀얼 모터가 되면 이게 딱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400kW. 제로백이 7.1초, 싱글 모터가 7.1초인데 그 듀얼 모터가 되면 제로백이 3.8초로 떨어져요. 7.1초하고 3.8초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 이게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지금까지 저희가 익숙하게 접해왔던 내연기관 기준으로 본다면 7.1초면 그 골프 GTI 정도에 해당되죠. 그리고 골프 GTI가 한 4천만 원 살짝 넘어가죠. 그러면 제로백이 3.8초 정도 되면 거의 포르쉐 911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스터 가지고는 3.8초가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한 1억 후반까지 가야만 3.8초가 나오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BMW M 같은 거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1억 중후반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7.1초에서 3.8초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가격이 거의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 차는 단돈 500만 원만 더 주시면 7.1초가 3.8초로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3.8초로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더해져 가지고 승차감도 아주 좋아지고 퍼포먼스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그 500만 원이 없어서 싱글 모터를 사야 된다. 이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주행해 보면서 그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차차 풀어보기로 하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퍼포먼스 SUV 쿠페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타일이 SUV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렵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SUV는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퍼포먼스 쿠페는 좀 더 크로스오버 쿠페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약간은 EV6를 닮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끼워 맞추고 싶어요. 마음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앞모습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슬림하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싱글 모터는 퍼포먼스 조금 부담. 네. 자, 앞모습이 굉장히 슬림하고 샤프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에 차체 컬러로 이렇게 폴스타 로고 붙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전통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도 토르의 망치가 이렇게 딱 T자로 딱 들어있죠. 이거 T자 맞잖아, 그죠? 가운데 토르의 망치인데 가운데를 그냥 잘라놨을 뿐이거든요. 근데 요거 폴스타에서 토르의 망치가 아니고 듀얼 블레이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건 뭘까요? 약간 볼보랑 선긋기를 하나요?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볼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긴 헤드라이트의 가운데를 이렇게 딱 벌려가지고 위아래를 나누는 EX90 같은 헤드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그냥 토르의 망치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토르의 망치 아니에요. 듀얼 블레이드라고 이야기를 바꾼 거 생각해 보면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또 그 볼보의 안전 헤리티지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 공유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느낌. 네.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에는 32개짜리 픽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도 여기 깨알같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와, 이런 느낌도 굉장히 멋있네요. 자, 폴스타4의 정체성은 사실 옆모습의 이 실루엣이죠. 그래서 크로스오버 쿠페이면서 키가 살짝 커가지고 SUV 느낌도 살짝 나는데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전 점수 왕창 줍니다. EV6에 프레임리스 도어만 달아줬어도 진짜 아이고. 자, 멋있습니다. 자, 휠은 지금 21인치 엄청 큰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폴스타 4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 기본 가격이 6,69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뭐 플러스 팩, 프로 팩, 또 파일럿 팩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 파일럿 팩은 기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 플러스 팩, 프로 팩, 요 21인치 휠은 프로 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인치 휠이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사이즈는 2545R 21인데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EV용 그리고 폴스타 전용의 파일럿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뒷모습에도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뒷모습에 재밌는 거 그거 뭔지 나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여기 뒤에 창문이 없는 거 요게 이제 재밌는 건데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이거 말고 또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 안에 창문이 없는 거를 저 카메라를 통해서 룸미러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트렁크를 열면요, 트렁크를 열면 일반적으로 보통 후방 카메라들이 트렁크에 달려 있으면 트렁크 열면 그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룸미러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도 후방이 보여요.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트렁크 열어놨는데 후방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열고도 달릴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이고. 자, 이왕 트렁크를 연 김에 트렁크부터 좀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실내 공간이랑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짐이 앞으로 넘어가는 거라든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요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벽을 쳐놔 버리면 그러면 시트를 눕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약간의 뚫어 놓기도 하고, 또 요거는 빼시면 나중에 이제 시트를 눕혔을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쪽에서 트렁크에서는 시트를 눕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와서 이렇게 시트를 눕혀야 되는데, 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딱 여기 받침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연결하게끔, 중간에 뜨지 않게끔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가 보시면 아마 다른 시승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바닥이 너무 안 평평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 위아래로 옮겨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하면 비교적 평평한 바닥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여기 안에는 다른 짐을 넣을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뒤에 깊이가 와 엄청 깊은 이렇게 공간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실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눕히지 않고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대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리시면,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는 트렁크 공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구멍이 안 뚫려 있다 보니까 트렁크가 어떻게 돼 있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뒷모습도 디자인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모습보다도 약간 옆쪽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램프 쪽이 이렇게 푹 파여져 있죠. 그래서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미래적인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 정도로 트렁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약간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까 2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2열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운전하는 자세로 맞춰 놓은 건데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죠. 그리고 머리 위도 이게 천정이 거의 안 닿아요. 주먹 손바닥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뭐 발이 이렇게 쑥 들어가진 않는데 이 정도 공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여기 시트를 눕히는 거거든요. 이게 등받이 각도를 세울 수가 있어요. 세우고 전동으로 이렇게 눕히고. 네. 자, 그래서 요게 기본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 팩을 선택하시면 그럼 요게 추가가 되고요. 지금 시트도 이거 지금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파 팩도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 안전벨트에 노란색 줄 들어가 있죠. 요거는 프로팩에 들어가 있는 거. 패키지가 그 옵션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플러스 팩, 그 다음에 나파 가죽 팩, 그 다음에 프로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열에도 온도 조절 따로 할 수 있는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고, 요거 3존 에어컨 요것도 플러스 팩에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팔걸이가 내려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는 지금 열리지가 않거든요. 요거 지금 특히나 2열에 앉아서 보시면 여기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완전 전면을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완전 투명해 정도지는 않아 가지고, 이게 투명해졌다가 불투명해졌다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뿌연감이 있긴 한데 개방감은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거 여름에 햇빛 엄청나게 내리쬐는 날은 이 쉐이드 없으면 사실 좀 뜨겁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가? 와, 인테리어가 엄청 세련됐어요. 이게 완전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 고급스러운 차들은 이걸 라운드 지게하고 또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한쪽을 틀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우리가 굉장히 좋게 그동안 봐왔었는데,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일자로 쫙쫙 그어놔도 정말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도 큼지막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이쪽엔 작은 모니터가 속도라든가 기본적인 주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이쪽에 메인 모니터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재들도 보시면 여기 패브릭인데, 와, 이런 소재 까칠까칠하거든요. 느낌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와, 전체적으로 이게 진짜 세련됐다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북유럽에서 모던한 가구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련됐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알루미늄을 대놨는데 그 사이로 예리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자,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티어링 휠인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기능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센터를 보여주는 포인트를 넣어 놔 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아 있습니다. 자, 가운데 15인치 모니터가 가로로 적용되어 있어서요, 저는 확실히 가로로 적용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영화 이런 건 안 나오긴 합니다. 아직 그런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고요. 지금 요게 홈 화면인데 홈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이렇게 오분할까지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기능들은 다 원하시는 걸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마크가 있죠. 요거 누르시면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바로 가기가 뭐 여러 가지 보시면 글로브 박스 열기도 이쪽에서 이렇게 버튼으로 열고, 미러 접기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에 들어가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스티어링 휠 이런 거 그 테슬라에서 많이 해봤던 그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로 조절해서 이렇게 길이랑 또 위아래 높이랑 조절하실 수 있는 거, 뭐 이건 이미 테슬라에서 많이 경험해 봐서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기능들을 꽤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또 사이드 미러 같은 것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에서는 위치라든가 또 마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앰비언스가 여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조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 태양계를 테마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거 나름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을 선택하시면 라이트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나오고, 수성을 선택하시면 약간 흰색에 미색, 금성, 그다음에 지구를 선택하시면 요거 파란색, 이런 식으로 컬러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홈 화면에서도 보시면 여기 지금 앰비언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홈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화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금성이구나. 그래서 지구를 선택해 놓으시면 아름다운 지구의 파란색 모습을 주행 중에 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과 관련된 거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 크립 켜기 끄기, 또 안전성 켜기, 스티어링 휠 느낌,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원페달 끄기 켜기, 이런 부분들 여기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원페달 켜놓으면 아무래도 워낙 예민해져 가지고 끄는 게 조금 익숙하긴 하죠. 근데 이게 회생제동 단계를 뭐 낮음하고 표준 끄기밖에 없어 가지고 회생제동을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어시스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주행과 관련된 어시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파일럿 어시스트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차선 변경 보조가 있습니다. 차선 변경 보조를 켜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를 키고 가는 상황에서 방향지시등만 켜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거든요. 차선 변경 꽤 잘 합니다. 근데 이것도 써보면 또 상황에 따라서 불편한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켜져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그 철학을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불편하시면 끄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 좀 애매해요. 켜놓으면 편하긴 편한데 불편할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현대나 기아처럼 항상 켜놓고 또 운전자가 개입하면 알아서 얘가 빠져줬다가 운전자 개입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고, 저는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벽한 뭐 자율주행도 아닌 상황이어서,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사실 재밌는 부분입니다. 충전과 관련된 내용들, 뭐 충전 한도 같은 거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설정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오디오도 이게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플러스 팩이 적용되어 있어서 스피커 12개의 출력이 무려 1400W 오디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도 꽤 괜찮습니다. 바우어스 윌킨슨은 아니긴 하지만 하만카돈에 1400W짜리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위치, 서라운드, 헤드셋, 이퀄라이저 이런 부분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와 관련된 것들, 이런 안개등 뭐 이런 것들 켜실 수가 있고, 밴딩 라이트 켜기, 실내에서 앰비언스 아까 있었죠. 그다음에 조명, 화면, 글로브 박스, 무선 충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앱 표시가 있죠. 요거 누르시면 다양한 앱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이긴 한데, 근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지금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플로 지원하고 있고, 요 음악 프로그램, 누구 오토, 그리고 팀앱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 보시면 경고등과 관련된 거, 뭐 알림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볼보에서 많이 쓰고 있던 거랑 그리고 테슬라가 쓰는 방식이랑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 가지고 지금 기능들을 설정을 해 놨는데 우리 실정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주행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말씀드렸듯이 전기 모터가 하나, 뒤쪽에 하나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터가 200kW, 환산하면 272마력, 토크는 343Nm, 제로백이 7.1초인데요. 이게 듀얼 모터가 되면 똑같은 전기 모터가 앞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kW니까 두 개가 되면 400kW, 출력은 272마력이 544마력 딱 두 배가 되는 거죠. 토크도 343Nm가 686Nm로 딱 바뀝니다. 근데 제로백은 7.1초가 3.8초로 바뀐다는 거. 와, 3.8초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3.8초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싱글 모터 7.1초짜리 차를 타려니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이 차는 이 차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겠죠.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로백 3.8초는 과한 거 맞죠. 진짜 너무 과하죠. 그거는 뭐 거의 슈퍼카급의 가속력을 갖고 있는 거여서 그렇긴 하지만 그 차가 제로백 3.8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 평상시에 못할 만큼 막 엄청 과격하고 엄청 단단하고 막 승차감 엄청 안 좋고 그런 차도 아니거든요. 자꾸만 그쪽에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7.1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 차도 지금 실제로 전기 모터다 보니까 가속해 보면 응답성이 굉장히 좋고 가속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지금 여기에는 기본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뀐다고 해서 승차감이 더 단단해지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경쾌해서 노면에 충격들이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뾰족하게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 정도면 승차감은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웬만한 차들이 하체 세팅을 꽤 잘 하거든요. 특히나 현대 기아 차들도 승차감을 하체 세팅을 꽤나 잘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주 모난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들이 좀 드물어요. 유독 막 요철이 뾰족하게 날카롭게 들어오는 막 스포츠카들 중에 완전 퓨어한 그런 모델들 아니라면 그리고 막 너무 물렁물렁해서 코너에서 막 휘청 넘어가서 대체가 없는 그런 차들 아닌 경우에는 요즘은 진짜 대체로 기본적으로 약간 탄탄한데 요철들을 잘 걸러주는 그런 능력들이 대체로 거의 다 좋아요. 대체로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겠죠. 요철들을 조금 더 잘 걸러줘서 훨씬 더 매끄럽게 가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승차감이 굉장히 매끄러운데 코너에서도 잘 지지해 주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씩의 서로 성격 차이나 아니면 실력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승차감들이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 중에서 와, 이 차는 진짜 매끄러워 이렇게 승차감을 칭찬할 수도 있고 와, 이렇게 매끄러운데 코너링에서 와, 진짜 잘 잡아줘 이렇게 그렇게 가면 굉장히 극찬이고요. 근데 뭐 코너링에서 어느 정도 롤이 있는데 조금 버티고 요철들도 비교적 잘 걸러줍니다. 그러면 그게 보통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제가 봤을 때는 보통보다는 조금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끄러운 느낌이 잘 살아 있는데 시승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듀얼 모터에 들어있는 그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기도 하고 세미 액티브다 보니까 요철을 걸러주면서 또 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능동적이다 보니까 그 차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뭐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승차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도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굳이 뭐 EV6랑 비교하자면 EV6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쪽이 좀 더 경쾌한 느낌도 나고 좀 매끈한 느낌도 이쪽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EV6가 최근에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점수를 매기자면 이쪽의 하체 세팅이 조금 더 점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그냥 필링으로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 스티어링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오우.
와, 7.1초 가지고도 이 정도로 지금 달릴 수 있으면 롤은 좀 많이 생기죠. 휘청 넘어가죠. 네, 이거는 어차피 한계는 있거든요. 끝까지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넘어가다 버티는 수준이 아니고 좀 지그시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도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과속 방지턱 넘는 실력도 괜찮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힘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롤은 좀 이렇게 버티는 느낌이 없이 그냥 꾸준하게, 아주 많이 넘어가는 건 아닌데 꾸준하게 넘어가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지금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버 성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끈해요. 재밌습니다. 힘도 딱 가지고 놀기에 좋을 만큼 힘이 있고, 근데 이게 마음이 저쪽 가 있어서 그런지 엑셀을 밟아보면, 지금 엑셀을 끝까지 밟아보거든요. 그러면 엑셀이 바닥에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왠지 더 눌러질 것 같은데 더 안 눌러지고 나가는 가속은 이 정도예요.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이렇게 타면 재미있는데, 근데 500만 원만 더 보태면 와, 거의 뭐 공포감을 느낄 만큼의 가속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가 있다는 게 좀 제일 큰 한계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차가 매끈하고 깔끔해요. 그냥 이 유명산에서 재밌게 타기에는 요 정도면 딱이네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음악도 잠깐 틀어보면요.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난 너의 길로는. 자, 요게요. 지금 제가 블루투스로 그 갤럭시 폰을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랑 지금 이 차에는 플로어가 4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플로어를 통해서 들으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소리가 납니다. 아리아 아이브 IM 틀어줘.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지금 소리 크기가 확 달라졌죠, 지금. 네. 그 정도로 이 내장 앱을 쓰는 게, 확실히 내장 앱을 쓰는 게 사운드가 훨씬 더 풍성하고 파워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엔 1400W짜리 하만 카돈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웬만하면 이 플로를 로그인 하셔 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플로 로그인 해 놓으면 가다가 뭐 핸드폰으로 하면 핸드폰 막 들어가서 검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나는 거 그냥 막 던지면 얘가 알아서 다 나오거든요. 네. 아리아 아파트 틀어줘. 야, 너 구시대구나. 구시대야. 좀 이게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 응? 아리아 로제 아파트 틀어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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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게 나와야지. 와, 이럴 수가. 응? 이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야, 재밌다. 이거 로제 아파트를 틀어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수일이 형 아파트가 나오는군요.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은 세대네. 자, 오디오는 굉장히 파워풀하긴 한데요. 사실은 1400W라는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살짝 기대에 못 미치긴 합니다. 이게 하만 카돈이 원래 또 타격감도 괜찮고 선예도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출력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차도 보면 오디오의 진심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 그 볼륨 조절 다이얼 하나만 딱 올려놨어요. 이거 보면 와, 얘네들은 진짜 오디오의 진심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물리적인 버튼이 다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다이얼 하나 딱 올려놓는데 그게 오디오 볼륨 조절 다이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하만 카돈 음색에서는 그런 진심이 좀 덜 느껴진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굉장히 뭐 풍성하고 타격감도 좋고 하긴 한데 좀 이렇게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아리야, 전쟁터 틀어줘. 지금 그나마 이 타격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린 게 이 곡의 전주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1400W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지금 볼륨을 제가 끝까지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끝까지 다 올려도 막 엄청 무리가 될 만큼의 볼륨은 아니에요. 근데 그 볼보의 1400W짜리 바우스 윌킨스에다가 볼륨 끝까지 올려버리면 막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세게 때리기도 하고 막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볼륨을 끝까지 올려보는데, 다행히 볼륨을 끝까지 올리더라도 뭐 사운드가 어디 음이 찌그러지거나 뭉개지거나 그런 느낌들은 별로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네요. 자,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읍스. 네. 오우. 이게 7.1초가 맞나? 7.1초가 아닌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보다 가속력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특히나 이 설정 자체가 좀 부드럽게 가속하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전기차들이 엑셀을 콱 밟으면 그래도 초반에 훅 밀어주는 느낌 있게 마련인데, 이 차는 지금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설정하는 차들이 꽤 있죠. 그거는 차마다 뭐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 차도 뭐 제로백 7.1초라고 발표를 해서 실제로 체감 느낌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처음은 가속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그시 가속을 해줍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아까 산길에서도 보셨듯이 또 꾸준하게 가속할 때는 생각보다 중속에서 가속할 때는 가속이 꽤 잘 되거든요. 꾸준하게 잘 밀어줬었는데 지금도 여기에서도 가속을 해보면 그래도 100km에서 가속할 때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응답성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500만 원을 자꾸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배터리는 100kWh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CATL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으로 인증받은 게 511km. 네. 근데 이제 WLTP로 하면 600km가 넘는데 국내 인증받은 게 511km여서 511km를 인증받았으면 꽤 잘 받은 거죠. 실제로 제가 어제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배터리를 100% 충전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계기판에 599km가 찍혀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웬만큼 뭐 550에서 600 그 사이 정도는 뭐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뭐 장거리 주행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뭐 크게 부담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터널에서도 이렇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숙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음이 이 정도면 꽤 잘 되어 있어 가지고요. 꽤 정숙성은 좋은 편이에요. 노면 소음도 많이 억제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자, 파일럿 어시스트도 켜보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바로 파일럿 어시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가 작동을 하고요. 속도를 설정을 하고, 속도는 5km 단위로 설정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차로 변경도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계기판에 이쪽에 점선인 게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방향지 시등을 키면 그러면 차가 알아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거든요. 이때 핸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스티어링 감지는 그 정전시 그립 감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잡고 있어도 지금 인지는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앞차를 추월해야겠다. 그래서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 시동만 켜주면 그러면 이게 차로를 빨리빨리 잘 변경을 해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좀 급하게 마음이 급해, 그래서 차선 변경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방향지 시동을 켜고 핸들을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방금 보셔서 훅 넘어가 버리거든요. 다시 지금 켜 있는 상황에서 방향지 시동을 켜고
지금도 방향지 시등을 켠 상태에서 지금 얘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핸들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파일럿 어시스트를 얘가 취소를 해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나한테 맡겼으면 그냥 기다리지 왜 네가 마음대로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꺼버리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요거 이제 테슬라랑 같은 설정이에요. 그래서 요게 편할 때는 편하고 또 이게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보면 그랬을 때 이 차로 유지하는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그렇다고 해서 또 차선 바꿔주는 거를 어시스트를 안 쓰자니 그것도 굉장히 고급 기능인데 안 쓰면 또 아깝잖아. 그죠? 안 쓰면 뭐해요? 그래서 그건 또 쓰고 싶긴 하고 그래서 좀 여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차도 차로 변경하는 실력이 현대나 기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깔끔하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 차도 뭐 어중간하게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다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여유가 있을 때만 차선 변경을 해주는 거죠.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파일럿 어시스트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 상태에서 임의로 가속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좀 추월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지금 꺼져 버렸어요. 파일럿 어시스트가 꺼져 버렸어. 나는 그냥 가속만 했을 뿐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로 유지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가속을 하면 그러면 설정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냥 가속을 쭉 해주죠. 그 다음에 엑셀에서 발을 떼면 이제 원래 설정해 놓았던 그 속도로 천천히 내려와서 설정을 유지해 준단 말이에요. 끄지 않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해제가 되지만 엑셀을 밟으면 보통은 끄지 않는데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으면 꺼버려요. 그래서 이게 언제 꺼지나 봤더니만 다시 해볼게요. 지금 110km에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속도를 조금 올려보면 가속은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꺼지고 있거든요. 근데 134에 가니까 꺼져버리네요. 그러니까 134km 정도 이상 갈 때는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해. 그건 내가 파일럿 어시스트가 책임 못 져. 그건 불법 영역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끄진 않거든요. 그래서 엑셀을 놓으면 다시 설정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데 이 차는 아예 꺼버리네요. 와 얄짤 없어요. 칼이에요 칼. 그게 어떤 믿음의 안전에 대한 신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까탈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급출발하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차에 드라이브 모드 따로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듀얼 모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도 있고 또 서스펜션도 더 단단하게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드라이브 모드 자체에 스포츠 모드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폴스타4의 싱글 모터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스타일도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는 진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주행 가는 거리나 또 승차감이 이런 부분들도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200kW의 제로백 7.1초 요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급가속할 때 가속력이 좀 너무 부드럽게 되어 있는 거 그거 조금 아쉽고 500만 원만 더 주면 제로백 3.8초짜리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500만 이게 차값이 6,690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기본이 그럴 거거든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다가 옵션들을 패키지를 다 넣어 가지고 지금 8천만 원이 살짝 넘는 가격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 차는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500만 원 더 해서 그 듀얼 모터 모델도 그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500만 원 더 주면 제로백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빨라지고 서스펜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그러면 500만 원을 더 안 쓸 이유가 이 6천만 원이 넘어가는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차에서 500만 원을 더 안 쓸 이유가 저는 진짜 없다고 보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싱글 모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진짜 가속력이 필요 없는 진짜 막 엄청 강력한 그런 가속력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뭐 우리 집 양반은 너무 위험해서 그런 거 주면 안 돼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싱글 모터가 그나마 뭐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듀얼 모터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저는 아직 듀얼 모터는 못 타봐가지고 진짜 기대가 많이 되고 많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고속도로 램프에서도요, 이게 차로 유지를 꽤 잘 해주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내비게이션 기반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연동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게 커브길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 램프를 빠져나가는데 막 시속 100km까지 막 속도를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램프가 좀 너무 급할 경우에는 직접 운전하세요 그러면서 경고를 울려주다가 이제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내비게이션 기반은 아니어서 그것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서 여기다 제로백 3.8초 해버리면 그 차는 진짜 다 가진 슈퍼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